20분 드라마. 오늘 이 시간에는 김나은님이 여우색시를 보내드립니다. 여우색시. 어린 시절 우리를 상상의 나래로 초대한 동화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동화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 이외의 인물은 입장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동화를 악당의 시점에서 전개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원작 이야기부터 짧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예요. 서방님, 설마 여우의 꼬임에 넘어가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진짜 서방님의 신부예요. 하나는 분명 소문의 사람 잡아먹는 여우일 텐데 내가 잘못 선택한다면 나는... 신랑은 결국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신부의 아버지인 김진사는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딸을 흉내내는 사악한 여우를 내 잡아내고 말겠. 응? 얼굴부터 심지어 저 밑치까지 똑같다니 도대체 누가 내 딸이란 말인가? 제가 여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네가? 예, 두 분 잠시 뒤를 돌아주시겠어요? 나무꾼의 말에 맞춰 두 신부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한 신부의 치마에 올이 나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옳지, 네가 가짜구나. 나무꾼은 재빠르게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 그 신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둔갑이 풀리며 큰 여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온 거지? 네가 준 물로 벽을 적셔 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었지. 이 가악한 여우, 이제 다 끝이다. 여우는 원통해하며 죽어갔습니다. 여우가 죽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을 어떻게 잘해야 할지 정말 고맙네. 근데 아비인 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단박에 여우임을 알 수 있었던 건가? 제가 여우에게 납치되었을 때 여우와 싸우며 여우의 꼬리털을 뽑아놓았습니다. 이 꼬리털을 뽑은 흔적으로 치맛자락이 뜯겨있던 것입니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이구나. 내 딸을 버리고 간 남자 대신 내 사위가 되어줄 순 없는가? 제가요? 나무꾼은 김진사에게 인정받았고 김진사의 딸도 나무꾼의 용감함에 반했어요. 그렇게 도망간 신랑 대신 나무꾼이 김진사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동화 여우색시는 새신랑 3명을 잡아먹으면 인간이 되는 여우의 만행을 저지하는 나무꾼의 입장에서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여우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보러 가시죠. 야, 오늘은 얼마나 가져왔냐?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못 구했어요. 아니 비가 와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아니, 제가 언제... 꼬우면 너도 힘을 길러서 나처럼 시키는 입장이 되면 돼. 지켜주는 부모도 없고 깡도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시키는 일도 못하면 어떡하니?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못 가져온 만큼 더 안 가져오면 죽는다. 네. 어휴, 이 정도면 그냥 마을을 떠나는 건 어때? 여기 모두가 널 싫어하는데 버티는 너도 참 대단하다. 그니까 진짜 대단해. 여우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항상 힘들 때면 가던 달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공터에서 달을 보고 숨죽여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여우는 놀라 돌 뒤에 숨어 인기척이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우들 사이에서 악마로 불리고 있는 인간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위협적이지 않은 순박한 모습에 여우는 호기심이 생겨 뒤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는 거야.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토끼가 덫에 걸렸구나. 불쌍하기도 해라. 잠깐만 기다려보렴. 다 됐다. 앞으로는 덫을 조심해야 한단다. 여우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문과 다른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욱 커진 궁금증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 여우는 나무꾼의 집 근처까지 가게 되었어요. 칠보야, 이제 들어오는구나.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밖에서 이러고 계세요? 밤이 깊은데 네가 안 와서 걱정돼서 나와봤지. 내가 같이 나무하는 데 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몸 회복에 집중하세요. 어이구, 우리 아들 너무 착해. 어서 들어가자. 밥 다 식겠다. 네, 어머니. 여우는 여우마을에서 늘 무시와 구박만 받아왔기에 나무꾼과 나무꾼의 어머니와의 따뜻한 대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사랑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우는 시간이 될 때마다 몰래 인간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여우마을과 달리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우는 무척이나 부러워했죠. 나도 저기 인간 마을에서 살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 여우는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인간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여우마을의 금기를 깨고 인간으로 둔갑해 여우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간은 5일뿐. 5일 만에 새신랑 3명을 죽여야 인간이 될 수 있었죠. 여우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선녀네, 선녀. 그러게나 말이야.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저희 아들 혼례식에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게나마 떡을 준비했으니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신방에 신랑 신부만 남겨져 있었죠.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서방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귀한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네, 그래요. 그렇게 신랑 신부가 조곤조곤 오늘 하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뭐야? 신부가 둘이 됐잖아. 이건 나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옷차림도 같고 얼굴도 같고 도대체 누가 내 신부지? 서방님, 저를 몰라보시다니요. 이 간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시지 마세요. 둘 중 하나는 여우임이 틀림없어. 대체 누가 여우냐? 신부님, 저는 아니에요. 서방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너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한 게 네가 여우지? 저 아니에요. 신랑은 자꾸 안절부절 못하는 신부를 신방에서 쫓아냈어요. 자, 이제 안심하시오. 내가 가학한 여우를 쫓아냈으니. 역시 절 알아보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면 누가 당신을 알아볼까? 고마워요.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으니 얼른 잠자리에 듭시다. 신랑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신랑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신부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어요. 맞아요. 신랑이 쫓아낸 신부는 진짜 신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이 여린 여우는 막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겁이 났어요. 난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 미안해요. 여우는 긴 시간 고민하다 결국 신랑을 죽였습니다. 피로 물든 옷을 숨기며 미리 찾아놓은 주인 없는 초가집으로 뛰어갔어요. 여우는 피로 물든 옷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여우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누구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날도 어둡고 비가 내려서 집까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혹시 남은 방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도 될까요? 여우는 놀랐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저번에 봤던 나무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우는 내키진 않았지만 비 오는 숲은 위험한 것을 알았기에 나무꾼을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저기 옆에 빈 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였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건데 어제 여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대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아, 네. 근데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혼자 숲속에서 위험할 것 같은데. 가족 같은 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가족이 없을 때도 존재하죠. 언젠가 꼭 가족이 생길 거예요. 아무튼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어요. 여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음을 그제야 깨닫고 다음 새 신랑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한참 칼을 갈고 있을 때 여우는 인기척을 느꼈고 뒤를 돌아본 순간 나무꾼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친 나무꾼의 손에는 숨겨놓은 피 묻은 저고리가 있었고 그렇게 둘 사이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여자친구 뭐야? 당신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요. 무사히 돌아가셔야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있지? 이틀만 여기 있으세요. 내가 모든 걸 마치면 어머니에게 보내줄 테니. 여우는 나무꾼을 기절시키고 방에 물 항아리와 음식을 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나무꾼을 기절시키는 과정에서 털이 뜯겨나갔지만 여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 번째 신랑을 찾아갔어요. 여우는 두 번째 신랑이 도망가는 바람에 다른 신랑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다른 신랑을 찾아 떠나려고 할 때 내 딸을 흉내내는 사악한 여우를 내 잡아내고 말겠. 응? 신부의 아버지가 들어왔고 그 자리를 벗어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누가 내 딸인고? 다행히 김진사는 자기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여우가 안도하는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무꾼이었어요. 여우는 당황했지만 둔갑은 완벽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우만의 착각이었죠. 전에 나무꾼을 기절시키며 뜯긴 털이 완벽한 둔갑의 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우는 자신을 사람이 되고 싶게 한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우 입장에서 보는 여우 색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0분 드라마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나은, 기술 강태연, 진행의 강지빈, 최세라, 이슬비였습니다.